우선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가위의 길이가 5.5인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쓰는 길이가 6인치예요. 그리고 보통 이제 앞으로 장가위로 넘어간다고 하면 6.5인치. 근데 막상 한국에서 가장 선호하는 장가위 길이는 6.75인치입니다. 6.75인치. 일본 가위는 보통 6.5인치와 7인치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6.75인치를 가장 선호해요. 막상 7은 써보니까 좀 너무 긴 느낌이 나가지고. 그래도 남성 커트하는 뭐 데나 바보샵 같은 데는 여전히 아직 7인치를 많이 선호하는데, 그 이유가 중국산 가위 7인치가 싼 게 많이 나오거든요. 처음부터 그런 7인치 가위로 다발전을 연습을 하셨기 때문에 남성 커트나 바보샵에서는 좀 7인치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만 여전히 6.75도 가장 많이 씁니다. 그런데 장가위 중에서 이 6.5인치를 또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장가위로 커트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6.5인치를 선호해요. 왜냐하면 이제 역가위질이라고 하시죠. 보통 미용하고 미용이 좀 용어가 다른데, 역가위질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실 때 6.5인치로 하면은 조금 짧거든요. 그래서 자세나 이렇게 할 때 조금 불편하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6.75인치가 이렇게 했을 때 길이가 조금 있어서 아주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전문적으로 이렇게 옆에 돌리는 것만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일부러 아예 7인치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가장 보편적인 거는 6.5인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위의 손잡이 모양을 보시면 사실 손잡이도 굉장히 중요한 게, 아무리 보편적으로 좋은 손잡이가 있어도 내가 불편하면 못 씁니다. 그 중에 어떤 점을 유의하실 게 있냐면, 우선 가장 많이 봐야 될 것은 여기에요. 여기가 이렇게 삼자나 낙타라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삼자로 굽어 있느냐 아니면 이 가위처럼 일자로 뻗어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커트할 때 손 모양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손 모양을 찾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커트 방법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커트 방법을 잡아서 해보시고요. 1번, 2번, 3번 가위질, 이렇게 가위질 번호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가장 내가 많이 하는 가위질을 해보시고, 그리고 또 각종 가위질 방법을 다 해봤을 때 한 가지라도 좀 불편하다 싶으면은 다른 가위도 한번 같이 다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셔야 할 점은 이제 이 엄지 부분이, 여기는 좀 상당히 그래도 평평하죠. 엄지가 이렇게 평평합니다. 그런데 이 엄지를 보시면 어때요? 누워있죠. 그러니까 밑으로 이렇게 조금 내려와 있습니다. 꺾여 있죠. 변형 핸들이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이 변형 핸들이 가장 인기가 많아요. 손을 집어넣어서 했을 때 이게 잘 안 빠지고 얼마나 지지가 잘 되는지, 그리고 또 지지가 잘 되면서도 얼마나 편한지 직접 본인이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위는 잡아보고 사셔야 되는 거고요. 이제 세 번째 보셔야 할 부분은 이 소지거리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 새끼손가락을 얹는 부분입니다. 이 새끼손가락을 얹는 부분이 어떻게 다른가 한번 볼까요? 이거는 많이 휘어졌죠? 그리고 이거 보시면은 이거보다 덜 휘어졌고 짧죠? 보시면, 여기를 보시면. 네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손가락 소지거리가 길고 이렇게 휘어져 있어야 새끼가 딱 편안하게 안착이 돼가지고 좋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어떤 분들은 오히려 짧은 게 더 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손가락이 약간 좀 짧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또 이게 좋다고 하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가위를 돌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위를 돌리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돌릴 때 이 짧은 게 좀 더 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길면은 손가락이 너무 이제 안착이 돼서 잘 안 빠지니까. 그래서 이 짧은 소지거리를 선호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손가락 길이나 손가락 두께, 손의 모양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직접 잡아보시고 가장 편한 부분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거명이냐 아니냐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가위는 거명이 있고, 올바른 용어인지는 모르겠는데 하마구리라고 창형이라고 부르는 형태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거명이고요, 이게 창형입니다. 거명은 이렇게 솟아 올라와 있죠. 그리고 창형은 이렇게 한쪽으로만 내려가 있죠. 이거를 거명가위라고 창형가위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하마구리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합니다.
있습니다. 확실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근데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알고 계신 게 거명이 힘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이 하마구리보다는 거명이 더 좀 잘랐을 때 팍팍 잘린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아닐 때도 있습니다. 가위에 따라 다르거든요. 오히려 이런 형태의 가위들이 어떤 가위들은 머리를 좀 더 꽉 잡아주기 때문에 머리를 잡아놓고 탁탁 치는 경우가 있어요. 더 힘이 좋은 때도 있죠. 그래서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점. 하지만 일반적으로 거명이 조금 더 힘이 좋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기도 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블런트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다시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 더 날 안쪽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이 가위를 구매하시고 나서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날이 밀려요, 잘 안 잘려요 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근데 그 아까 원인 중에 하나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위가 일직선으로 뻗어 있다면 자를 때 잡아놓고 탁 아니면 퍽퍽 잘리는 느낌이 나서 안 밀리게 잘 잘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가위 날을 약간 이렇게 안쪽으로 해놓으면은 조금은 밀리면서 스르륵 부드럽게 잘리겠죠. 근데 그 느낌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가위질을 하실 때 선생님들이 정식으로 하는 가위질은 이제 빼서 쓰시는 건데 요즘은 빨리 자르고 많이 자르기 위해서 빨리 치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가위가 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아예 안 밀리는 가위를 주세요라고 선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 미용 가위 고급 모델들은 좀 부드럽게 잘리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보시면 모양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조금 밀린다고 느끼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될 점이 앞부분을 만약 정말 안 밀리게 만든 가위를 쓰시게 된다면 포인트 컷을 쳤을 때 느낌이 좋지 않아요. 머리가 뚝뚝 끊어지는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오히려 약간은 안으로 들어가 있고 부드러운 날이 커트를 냈을 때 포인트 컷에서도 자연스럽게 잘 됩니다. 느낌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커브 가위처럼 약간 휘어진 가위로 포인트 컷을 하시는 분들은 느낌이 좋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인 게 있어서 내가 선호하는 것을 잘 파악하셔서 이제 가위를 고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처음 가위를 선택하실 때는 그 부분이 잘 모를 수 있지만 쓰시다 보면 내가 어떤 형태의 손 모양의 가위가 편하고 또 어떤 형태의 날 모양이 나랑 맞는지를 쓰시면서 하시게 됩니다. 네, 가위를 선택하실 때 어떤 기준을 둬야 되냐면 우선 날 두께를 먼저 보셔야 돼요. 날 두께를 보면 이렇게 좀 얇은 날들이 있죠. 그리고 이 두께는 보시면 날이 조금 밑에 부분이 통통하죠. 그리고 날 끝부분도 보면 여기가 조금 더 얇고 여기가 좀 더 두껍죠. 날이 얇을수록 섬세한 컷이 가능해서 정교한 컷이 가능해요. 그런데 반면에 굵은 머리를 만나면 힘이 조금 떨어지겠죠. 이 가위 같은 경우는 날이 통통하고 약간 굵죠. 근데 앞이 엄청 굵진 않아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쓰기 위해서 만든 모델인데 날 여기를 약간 통통하게, 우리가 하바가 넓다라고 표현하는데 가위 구매하는 사람들, 만드는 사람은 이렇게 하바가 넓은 가위를 쓰면 대신에 파워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여기 안쪽 날의 선을 보시면 여기가 약간 동그랗게 돼 있죠. 안쪽이 살짝 안쪽 날선이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다가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죠. 이게 가위를 자를 때 살짝 머리가 밀리면서 부드럽게 사르륵 잘리기 위해서 날에 이렇게 선을 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선을 너무 많이 줘서 이렇게 완전 동그랗게 되면 가위가 완전히 밀리겠죠. 그런 가위들이 일명 스트로크나 비드라이 같은 슬라이싱 가위입니다. 일부러 밀리게 쓰는 가위들. 근데 일반 가위는 이렇게 날이 완전히 동그라면 안 되겠죠. 살짝만 선을 줘요. 근데 살짝만 선을 줘서 밀리게 만들었는데 막상 가위가 너무 힘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가위를 통통하게 만들어서 파워를 보강해서 약간 가위가 밀리더라도 힘있게 탁탁 쳐지도록, 그러니까 파워와 부드러움을 겸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만든 거죠. 네. 그래서 일반적인 가위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가위 같은 경우는 섬세하게 손끝에 잘리는 느낌이 오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이렇게 얇은 걸 선호합니다. 정교한 컷이 가능하니까. 그런데 이런 가위들의 장점은 처음 썼을 때는 너무 좋은데 단점은 가위를 한번 떨어뜨렸다든지 해서 날이 수리가 들어가면 날이 더 얇아지겠죠. 그러면 수리를 한 번까지는 괜찮은데 한 두 번 하게 되면은 앞부분이 너무 얇아지면서 힘이 떨어지게 돼서 나중에는 머리가 잘 안 잘리고 접혀버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위는 내 성향을 생각하고 나중에 AS 할 때를 생각해서 신중하게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가장
가장 기본 틴닝을 말씀드리면 원홈 틴닝입니다. 1홈 틴닝이라고도 하는데, 우선 틴닝에 대해서 기초 지식은 기둥과 홈에 대해서 아시면 좋아요. 보시면 기둥이라는 건 여기 말 그대로 이제 기둥이 이렇게 있죠. 이 기둥은 40개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40개 기둥인데, 40개 기둥이라고 말하면 좀 너무 길죠. 그래서 40발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보통 35발 틴닝 혹은 40발 틴닝, 이렇게 발수로 이때 구별을 해서 많이 쌤들이 얘기를 하세요. 이거는 40발 틴닝이에요. 그리고 홈도 보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기둥 위에 홈이 있습니다. 기둥 위, 각 기둥에 홈이 한 개씩 있죠 여기는. 그래서 이거는 1홈 틴닝 혹은 원홈 틴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부르죠. 40발 원홈 틴닝. 이게 가장 틴닝의 기본이 35발 원홈 틴닝, 40발 원홈 틴닝이 이제 기본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특히 이 35발이나 40발 원홈은 2발 남성 커트에서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장 기본이고, 그리고 일정하게 잘리고요. 나가는 양이라든지 간격이. 그리고 틴닝으로 나중에 보시면 남자 머리 뒤를 많이 쳐올리시거든요. 틴닝으로. 아무래도 그냥 커트 가위로 치는 것보다는 틴닝으로 치는 게 좀 자연스럽겠죠, 남자 머리 같은 경우는. 그때 이 원홈 틴닝이 기둥이 보시면 일직선으로 이렇게 뻗어 있고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자르고 가위를 뺄 때 머리가 잘 빠져요. 그리고 잘 잘리고. 네, 그러다 보니까 원홈 35발 틴닝이 특히 남성 커트에서는 거의 정석으로 생각하고 있고, 상당히 부산의 유명한 그 이용 기능장 수업하시는 할아버지도 무조건 수업 때 원홈 35발을 지참하도록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 우리 미용에서는 조금 원홈 35발을 많이 쓰진 않아요. 왜냐하면 생각보다는 많이 잘리거든요. 이게 홈이 생각보다 깊기 때문에 머리가 조금 많이 박혀 들어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15% 20% 나간다고 하는데 실제 체감되는 건 더 많이 나가게 느껴져요. 머리가 또 깊숙하게 박히면 또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자국이 난다. 그래서 미용에서는 이런 원홈 틴닝보다는 다른 홈의 틴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자국이 안 나는 틴닝은 어떤 걸까요? 무홈 틴닝입니다. 이런 틴닝은 위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홈이 없어요. 말 그대로 홈이 없는 그냥 평평한 그런 무홈 틴닝이죠. 이런 틴닝의 장점은 머리를 치고 이렇게 빼실 때 부드럽다는 장점이 있어요. 홈이 없기 때문에 걸리지 않아서요. 반면에 머리를 싹둑 자르는 그런 힘은 조금 떨어질 수 있겠죠. 하지만 워낙 부드럽기 때문에 또 자국이 덜 나서 이 무홈 틴닝만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무홈 틴닝은 그렇다 보면 나가는 양이 조금 작게 잘리겠죠. 그런데 요즘은 이 간격을 넓게 해서, 기둥의 간격을 넓게 해서 많이 잘리는 무홈 틴닝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실 수 있는 게 투홈 틴닝인데요. 보통 투홈 틴닝 중에 가장 기본은 30발의 투홈 틴닝이에요. 보통 일반적인 회사에서 나오는 30발의 투홈은 한 15에서 20% 정도 간모량이 이렇게 잘립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투홈 틴닝이기 때문에 기둥 위에 홈이 2개씩 있죠. 네. 이 틴닝은 적당히 절삭력이 있으면서도 자국이 덜 나고 많이 안 잘리는 가위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이 투홈 틴닝을 많이 찾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인 틴닝보다 조금 자국이 덜 나고, 그리고 적게 나가는 틴닝, 하지만 너무 답답하지는 않은 그런 틴닝으로 투홈 틴닝을 많이 찾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시게 될 틴닝이 바로 이 틴닝입니다. 25발 혹은 26발짜리의 홈이 3개인 3홈 틴닝이에요. 이게 가장 스탠다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미용에서. 네. 이건 이제 말 그대로 25발이나 26발에 홈이 3개 있는데, 홈이 보시면 계단처럼 층을 이루고 있죠. 계단처럼. 뭐 샤비 틴닝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층이 져가지고 머리가 잘랐을 때 자연스럽게 좀 잘리도록 되어 있고요. 실제로 이 가위가 잘랐을 때 나가는 양에 비해서는 모양도 예쁘고 나가는 양도 적당하면서 자국이 크게 많이 나지 않아서 가장 보편적인 가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3홈 틴닝의 이 25발보다 비슷하게 나가지만 나는 조금 더 부드럽고 자국이 덜 나는 틴닝을 원해요 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모양이 계단식인데 이 모양을 조금씩 다르게 해서, 예를 들어 뭐 튤립 모양처럼 꽃 모양처럼 만들어 가지고 힘은 조금 떨어지지만 더 뺄 때 부드럽게 잘리게 만든 틴닝들도 계속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모양이 다양한 틴닝이 기본이 틴닝이 이 소리움 틴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보통 많이 구매하시는 첫 가위로 제일 많이 구매를 하시고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더 나는 그래도 자국이 나는 게 싫어요 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이 치는 걸 감수하고 이 투홈 틴닝을 많이 사시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건 5홈 틴닝입니다. 보통 16발의 5홈 틴닝, 그 다음 스탠다드인데요. 보통 이 가위 다음에 바로 이걸로 많이 올라가세요. 이건 특히 남성 커트에서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남자 뒤에 머리 쳐 올릴 때 너무 많이 잘리지 않으면서 우리 이 쓰리움 틴닝보다는 여기 면적이 넓죠? 기둥의 면적이. 그래서 머리가 잘랐을 때 파워가 있거든요. 머리도 잘 빠지고. 그래서 남성 커트에서는 이 5홈 틴닝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 커트에서도 좀 자연스럽게 머리 끝을 낼 때 이 5홈 틴닝을 많이 씁니다. 똑단발처럼 딱 자르는 것보다는 틴닝을 여러 번 치는 게 더 선이 좀 자연스럽게 나죠. 또 가벼운 질감을 원하실 때 이 틴닝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보통 많이 궁금해 하시는 건데 이게 텐텐 요술가입니다. 보통 처음 가위를 잡으시는 분들도 요술가위가 뭐예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예전에 요술가위는 14발 혹은 12발의 무음 틴닝으로 요술가위를 많이 썼는데요. 요즘 유행하는 요술가위는 이겁니다. 텐텐 가위라고 하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표현해서 발이 10발에 발 위에 홈이 10개라고 해서 열렬해서 텐텐 가위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 가위는 보시면 아주 무섭게 생겼죠. 보통 브랜드마다 조금씩 다른데 한 45%에서 한 50%, 55, 6%까지 나갑니다. 60%, 70% 나가는 것도 있고요. 이런 틴닝들은 한 2번 내지 3번 자르면 머리가 잘리겠죠. 그래서 이거는 커트 겸용으로 많이 쓰는 가위입니다. 그래서 머리 끝을 칠 때도 이 가위로 커트를 하면 선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자연스럽게 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남자 머리를 칠 때 이걸로 치게 되면은 조금 실수를 하더라도 복구하기 쉽겠죠. 요즘 우스갯소리로 아주 몇십 년 동안 이용을 하신 이용 할아버지들도 요즘 이 가위를 많이 쓴답니다. 눈이 조금 안 보이시는데 이제 이걸로 치면 이제 실수가 회복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많은 인기를 가지고 있고요. 다양한 컷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술가위라고 부르는데 사실 저는 첫 번째 처음 가위를 사시는 분들께 요술가위를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기본을 배우시고 이제 더 활용하기 편한 가위를 쓰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죠. 틴닝은 이렇게 발과 홈 그리고 나가는 양으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 선생님들이 40발 틴닝을 40% 틴닝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건 아니고 발은 그냥 이 말 그대로 발일 뿐이고 나가는 퍼센테이지가 몇 %인지를 물어보셔야 되고 가장 중간이 20에서 25, 30 이상 넘어가면 많이 잘리는 거고 그리고 좀 작게 잘리는 건 한 10%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